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석입니다. 오늘은 좀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유승민 씨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관심 없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꼴배기 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도 그 사람이 정치 활동을 했을 때 대체 유승민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유승민 씨가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습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무소속으로 한번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씨. 이 유승민 씨가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으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받아간 세비가 과연 얼마겠습니까? 글쎄, 이후에는 1억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그 이전에는 1억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거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시간이 좀 버거워가지고, 계산은 안 해봤지만 평균적으로 잡아서 연간 1억 원의 세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도합 16년을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6억, 어떻게 보면 한 20억 가까이, 그리고 그 보좌진, 벨럼의 특권 같은 거, 특혜 같은 거, 이거 다 합치면 이 사람이 대체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아간 돈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의 법률 지식 수준이 상당히 그 받은 돈에 비해서, 왜냐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의 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리.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 입법기관인데. 이 입법기관으로서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는데도, 그 법률 지식이 상당히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안타깝다, 뭐 했냐, 그동안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승민 씨가 요즘에 틈만 나면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씨가 대체 그 어떤 정치적 비중이 있다고, 그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온갖 온라인 매체, 인터넷 매체들이 유승민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갖다가 그렇게 제낍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복붙을 해가지고 또 퍼뜨립니다.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승민 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 차지하는 그 위상과 비중, 그게 대체 뭐가 있다고? 저는 잘 공감을 못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유승민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족족 그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퍼날르는 자칭 기자들이 있는가? 대체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할 따름인데, 어쨌든 이 유승민 씨 틈만 나면 기승전 윤석열 책임, 요 논리로 각종 주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다 윤석열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승민 씨가 국민의힘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승민은 원래 그랬다, 원래 저거 배신자, 철새, 원래 저기 더불어민주당 그쪽 사람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유승민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떤 명예 수석 대변인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돌림 노래 같습니다. 이 유승민 씨가 올린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돌림 노래입니다. 문제 이런 얘기하면서 윤석열 책임이다, 윤석열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자기는 온갖 국정을 다 총괄해봤고 자기는 온갖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척척 박사 나셨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유승민 씨.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유승민 관련 기사를 온라인, 월간조선 온라인 홈페이지에다 썼는데, 게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유승민 편인데 그만 좀 하랍니다. 적당히 하랍니다, 저한테. 그런 메일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하는 행태가 이준석과 똑같다. 이준석,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지워졌을 텐데, 기억에서 사라졌을 텐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준석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대표 노릇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이준석이 누굽니까? 이 유승민의 정치적 양자라고 해야 될까? 이 이준석의 정치적 양부가 바로 유승민 아닙니까? 또는 정치적 대부? 유승민 아닙니까? 어쨌든 이 이준석과 아주 똑같은, 아주 쌍둥이 같은 그런 언행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이준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는 그런 의심까지 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 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람, 지금 현재 당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씨를 향해서 저 사람과 도대체 당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MBC, 이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요거에 대해서 유승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게 19일인가 20일인가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일이 지났다고 말씀드린 건데,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소유의 책임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은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갖다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MBC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였고,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미국 방문 당시에 그 뭡니까? MBC가 보도했던 뭐 바이든 운운한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했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하여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뭡니까? 문제 제기도 아니고 조롱 아닙니까? 조롱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진지한 문제 제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 보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반국가 활동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중대한 죄라면 경찰과 검찰은 당장 MBC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유승민 씨 의견에 뭐 동조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유승민 씨의 법률 지식 수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거가 우려돼서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했다, 불가피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국가 안보를 얘기하니까 딱 그것만 어떻게 들었는가 어쨌는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 유승민 씨라는 사람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장을 해치는 반국가 활동이다, 이제 지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반국가 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강변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승민 씨가 그동안에 별의별 신조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뭐 별의별 보수, 벨럼의 보수 다 자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유승민 씨와 그 수하들 아닙니까? 유승민계라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벨 보수도 어쨌든 끝에 붙이는 건 뭡니까? 공통적으로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는 뭡니까?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들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가 아니지 우파. 아니 우파도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 안보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 이 국가 안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별 보수를 자처하는 이 유승민 씨,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의 대표 자리를 노리는지 안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일환으로서 계속 이런 반윤석열 활동, 이런 활동을 갖다가 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언행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별로 호응도 없는 것 같은데 호응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마 지지층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씨는 대체 국가보안법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도 기사를 쓰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를 자처했던 했던 사람이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그 수준을 보니까 정말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국가보안법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반국가단체, 그 다음에 반국가단체 구성원, 반국가단체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갖다가 명기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MBC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밝히면 MBC의 어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렇게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이거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MBC에 제공했던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언론 탄압이고 이게 무슨 뭐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까? 언론은 그 언론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헌법상에 표현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여러분들 만약에 언론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가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MBC 기자가 그 쓰리빠 찍찍 끌고 나와서 대통령 앞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군사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 MBC가 살아남을 수 진작 없어졌지. 진작
깡그리 해체됐지. 그 기자가 기자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겁니다.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논거를 갖고 비판을 하라 그겁니다. 유승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주요 조문을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해도 반국가단체, 그러니까 정부를 참칭하거나 어떤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 요 단체와의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형 이겁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목적 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그 다음에 제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제6조 잠입 탈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을 탈출한 자는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합법적 정부, 유일 합법 정부가 있는데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이 지금 현재 실질적인 점유를 행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들어갔을 때는 이건 잠입 탈출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찬양 고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전제 조건이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론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다음에 제8조 회합 통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 편의 제공. 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불고지죄. 이 국가보안법상 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부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다음에 무고, 날조, 특수가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딱 내용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뭐냐면 국가의 안보,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그들과 동조한다거나 선전선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뭘 지원한다거나 금품을 갖다가 제공한다거나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활동을 갖다가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MBC가 그 행동이, 그 언행이, MBC의 어떤 보도 행태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그 주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 안보란 얘기가 나오니까 국가보안법을 그 운운하는 그 유승민 씨의 법률 지식 수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별의별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그래갖고 개보신당까지 만들었던 그 유승민 씨가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고 16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먹은 돈이 대체 얼만데, 입법기관을 자처했던 그 세월이 얼만데, 지금 와서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법률 지식 수준을 보면 여러분들 이 유승민 씨가 과연 보수정당의 대표 자리를 노릴 만한, 물론 자기는 지금 현재 어떤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긴 합니다만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 유승민 씨가 그렇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글쎄 저는 이런 어떤 단면을 봤을 때는 유승민 씨는 보수정당의 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유승민 씨는 어떻게 국가보안법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러면 다른 거는 도대체 그동안 유승민 씨가 그렇게 잘 안다는 듯이 온갖 문제에 척척 박살하는 듯이 코스프레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했던 언행들이 과연 그거는 유승민 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물론 그 말도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틀린 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따질 가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자기 온라인상의 사유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에 쓰는 글이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하라고 그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서 쓰는 글도 노력을 해서 쓰라고 그 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듣기 싫으면 대체 이 사람은 뭘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국가보안법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국가안보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얘기하는 이 사람이 과연 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은 대체 지금까지 16년 동안 뭘 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대체 보수를 자처하면서 그동안에 뭘 해온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의문을 갖다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충고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